오늘부터 네트형 경쟁 활동의 하나인 배드민턴형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적어도 한 번쯤은 쳐보셨거나 아니면 쳐보지 못했더라도 TV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배드민턴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배드민턴이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명칭의 유래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은 원래 인도 지역에서 행해지던 놀이였는데요.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영국에서 당시 인도에 나가 있던 영국의 한 장교가 인도에서 배웠던 이 배드민턴을 가지고 자기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가지고 돌아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는데요. 그 지역의 이름이 배드민턴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처럼 하면 인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전주 이런 데로 가지고 가서 배드민턴을 한 거죠. 그 지역의 이름이 배드민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놀이인지 모르니까 그 배드민턴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활동이라고 해서 배드민턴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배드민턴 게임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기능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배우게 된다면 쉽게 배드민턴 경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경기를 하는데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은 2사람부터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구기 활동이 적게는 5, 6명부터 많게는 20, 30명도 필요한 경기들이 있는데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2명만 있어도 충분하게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유산소 운동으로 가만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다 보니까 체력 소모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운동량이 많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근육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분의 몸을 더 튼튼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게 셔틀콕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실외,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바깥에서 하게 된다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데,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는 다소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드민턴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장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배드민턴의 라켓입니다. 테니스의 라켓 또는 스쿼시의 라켓보다 훨씬 더 작고 가볍습니다. 크기가 일단은 작고 가볍고 좀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손잡이 부분, 그립이 감겨져 있는 그립면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샤프트, 이 앞쪽을 헤드라고 합니다. 이 헤드 안에는 보면 보시는 것처럼 줄이 이렇게 감겨져 있거든요. 이 줄이 어느 정도로 감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튕겨져 나가는 탄성, 텐션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배드민턴 라켓은 워낙 보급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싼 것은 개당 10,000원 이내부터 비싼 것은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배드민턴 라켓을 쓰면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전문 선수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00원 이하의 라켓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인 실력을 충분히 늘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장비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배드민턴 셔틀콕입니다. 일반적인 셔틀콕은 거위의 깃털을 쓰는데요. 선생님은 거위의 깃털을 쓴 것이 아니고 인조, 모형으로 되어 있는 모형의 깃털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거위털, 그러니까 거위의 깃털을 16개 정도에서 14개 정도를 꽂아서 쓰는데요. 이 앞쪽에 보이는 것이 코르크고요. 뒤쪽에 보이는 이 피더, 이게 깃털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셔틀콕이라고 합니다. 앞에를 보시면 여기가 반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원뿔형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재료를 어떻게 써도 상관없지만 깃털의 개수가 14개에서 16개 사이, 그 다음에 앞에 여기가 지름, 그러니까 반원의 지름과 깃털의 여기 전체적인 길이,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얼마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조금 크기가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밑에 있는 선생님 참고 자막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드민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잡는 것을 할 텐데요. 먼저 그립법, 잡는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배드민턴을 잘 잡을까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잡는 방법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배드민턴 이 면이, 라켓면이 바닥과 평행하게 놓고 위에서 편하게 잡는 방법. 이렇게 잡는 방법이 들어올리면 그대로 앞면을 보겠죠? 이것을 웨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웨스턴 그립. 자, 바닥과 평평한 면에서 이렇게 들어올린 것을 웨스턴 그립. 이 웨스턴 그립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지역, 미국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에 해당되는데요. 그쪽에서 유행하던 그립법이라고 해서 웨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과 평평한 면을 이용해서 그대로 잡는 방법, 이게 웨스턴 그립인데요. 이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앞쪽으로 오는 것을 치기가 굉장히 편해요.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런데 단점도 많이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오는 것은 치기가 편한데 반대쪽으로 오는 것은 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잡을 때 좀 치기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아래로 내려온 것도 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물론 앞쪽으로 치는 것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칠 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잡는 웨스턴 그립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얘를 지평면과 바닥면과 90도 면이 되게 세워 잡는, 이렇게 해서 엄지와 검지를 V자로 만들어서 악수하듯이 잡는 방법, 이렇게 잡는 방법을 이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동부지역에서 유행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이스턴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평하게 잡는 것을 웨스턴 그립, 이렇게 수직으로 90도가 되어 있게 잡는 방법을 이스턴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이스턴 그립은 일반적으로 조금 배드민턴을 이제 치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배드민턴은 꽉 잡고 치는 것만이 아니라 얘를 잡는 순간 임팩트 있게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목에 스냅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잡아야 조금 더 손목 스냅이나 백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치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나는 배드민턴을 맛만 보겠다, 조금만 보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웨스턴 그립을 잡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면 이스턴 그립을 잡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그냥 평평한 땅 위에다가 집을 쌓아 올리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근데 땅을 파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왜 땅을 팔까요? 그냥 바로 쌓아 올리면 되는데. 그냥 쌓아 올리게 되면 높은 집을 지을 수는 없는데, 땅을 파서 밑에 기초공사를 다지면 좀 더 깊게 뿌리를 박아 내려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훨씬 더 높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땅을 파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립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웨스턴 그립으로 잡으면 처음에는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빠르고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하면 이거 실력의 한계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좀 중장기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이스턴 그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 저는 먼저 이렇게 웨스턴 그립을 하고 나중에 좀 잘 되면 이스턴 그립으로 바꿀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화지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자국도 남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버릇이 한번 새겨지고 나면 이 버릇을 고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다소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웨스턴 그립보다 이스턴 그립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 아니고, 선생님 저는 그래도 운동신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웨스턴 그립을 잡을게요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그립으로 잡으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립이 웨스턴 그립이냐 이스턴 그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잡는 그립이 가장 좋은 그립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그립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면이, 헤드면이 바닥과 평평하게 돼서 잡는 방법. 이게 무슨 그립이라고요?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웨스턴 그립. 자, 이 면이, 헤드면이 바닥과 90도가 되게 잡는 방법. 이 엄지와 검지가 V자가 되게 그대로 악수하듯이 편하게 잡는 방법이 이스턴 그립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턴 그립, 이스턴 그립 이렇게 편하게 쓰면 되는데요.
이스턴 그립이 반대쪽으로 올 때 백, 이쪽으로 오는 것을 백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선생님 오른손에 지금 잡았죠? 오른쪽에 오는 것을 편하게 칠 수 있는 반면 왼쪽으로 오는 것은 조금 치기 불편할 거예요. 이게 백입니다. 백인데 이스턴 그립으로 잡으면 이쪽에 넓은 면이 있죠. 이 라켓에 넓은 면이 있는데 넓은 면을 엄지로 눌러주고 검지로 잡아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강하게 칠 수 있는 이 형태가 되는 것이 이스턴 그립이기 때문에 포핸드와 백핸드를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턴 그립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지만 초보자는 굳이 이스턴 그립을 잡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립, 그것이 좋은 그립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립을 짧게 잡아야 할 때와 길게 잡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그립을 짧게 잡으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반면 뒤쪽을 잡으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떨 땐 짧게 잡고 어떨 땐 길게 잡아야 될까? 치는 순간 바꾸고 들어가고 할 텐데 왔다 갔다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게 잡을 때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어느 때 빨리빨리 될까요? 예, 그렇죠. 네트에서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빨리빨리. 그리고 자기가 치기 어려운 쪽에는 빨리빨리가 괜찮고요. 네트에서 멀리 떨어져서 공이 오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 또는 내가 강하게 보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뒤쪽을 잡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을 해서 강하게 때리려고 할 때는 그립의 뒤쪽 면을 잡는 것이 강한 힘을, 회전 반경이 크니까 강한 힘을 낼 수 있고, 빠르게 수비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립의 위쪽 부분을 잡아서 잡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면 빠르게 반응은 할 수 있지만 요게 계속 치게 돼서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이 잡았을 때 적당한 부위에 면을 잡고 힘을 이용했을 땐 뒤로 잡고 수비를 할 때는 좀 앞으로 잡고.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요거 여러분이 가운데쯤 잡아보고 자꾸 잡아보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립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요. 이것이 웨스턴 그립인지 이스턴 그립인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